김진숙님의 소금꽃나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봄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라는 제목의 그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권미경이라는 노동자의 삶이 짧게 적혀 있는데, 그 친구를 떠올리며 이 글을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소금꽃나무 김진숙. 이 글은 2005년 6월 10일 부산 교사 결의대회에서 김진숙님이 아마 읽으셨던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김진숙. 봄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열몇 살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백꽃처럼 낙화하고 무덤조차 없는 아이들의 뼛가루가 황사처럼 날리는 땅. 이 척박한 땅에서 봄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자식들하고 발 뻗고 누울 개딱지만한 집을 지키겠다고 살인범이 되어 3시간의 물대포와 최루탄에 생쥐처럼 끌려 내려오던 철거민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 위에서 빛나던 햇살은 얼마나 따사로웠는가. 월남전 파병 용사의 해외 산업 역군에 60평생 일만 해온 늙은 노동자가 외친 서러움이 뭔지를 알려거든 나를 보아라. 그 외마디 절규에 600명을 연행하고 42명을 구속시키는 걸로 화답했던 참여정부의 공봉과 군홧발 위에도 햇살은 자애로웠는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학교에서 한 달 60만에서 70만 원으로 당직을 서며 혼자 라면바를 건져 올리는 경비 용역 아저씨들의 젓가락질 위에도 햇살은 온화했는가. 급식 종사원인 엄마와 학생인 아들이 아침마다 가는 목적지가 같건만 단 하루도 함께 등교해 본 적이 없다는 신발공장 해고 노동자 출신의 정희. 매일 아침 엄마에게 등을 돌린 채 뛰어가는 아들의 그 작은 등에서 잔인하게 부서져 내리던 햇살은 얼마나 찬란했는가. 그 아들을 불러 세워 함께 가자 단 한 번도 얘기할 수 없었다던 정희는 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재경이 학교 선생으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재경이 손잡고 학교에 같이 가보는 게 소원이야.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답게 서럽던 못난 애미의 눈물 위에도 햇살은 눈부셨는가. 그 정희를 처음 만난 건 그 아이 12살 때였습니다. 13살 아래는 취업이 안 되니까 이름도 나이도 2개인 소위 생계형 위장 취업자였던 아이. 목표량 달성이 생명보다 중요했던 공장에서 부산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어 조장에게 터진 날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보면 영어를 몰라 미싱사한테 엉뚱한 라벨을 갖다줘서 목덜미까지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던 그 아이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미싱사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20분이 전부였던 시절. 밥을 굶어가며 미싱을 배워 마침내 장군처럼 미싱을 타게 된 정희는 14살 때 이미 미싱 바늘에 찍혀 손톱 2개가 없었습니다. 대학생하고 연애한다는 소문이 기숙사 3동에 파다해져 영웅처럼 의기양양하던 영자를 보면서 정희의 소원은 대학생하고 연애 한번 해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들 사이에선 영자처럼 두꺼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고 헤세나 니체 같은 책들을 미싱 바늘 갈듯이 서로 바꿔가며 끼고 다니다가 밤엔 베고 자고 그랬습니다.
교복 입은 또래들을 보면 처음엔 눈물이 나다가 나중엔 저절로 욕이 나온다던 그 공순이들이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무섭다가 나중엔 저절로 욕이 나오게 된 게 87년 꼭 그맘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건 영자의 돈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꿈마저 질밟은 사장보다 더 나쁜 대학생이 아니라, 또는 시내버스 안내양 시절 대학생 회수권을 들고 버스에 올라서는 파마 잘 나오는 미장원 얘기, 부츠 세일하는 얘기나 늘어놓던 한심한 대학생이 아니라, 수류탄이 안개처럼 뒤덮인 거리를 질주하던 진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준비물을 안 챙겨갔다고, 국민교육 헌장을 못 외운다고 모내기 하는 날 결석했다가 코피가 나도록 접해던 수많은 박정희들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라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던 여러분들 참 스승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들은 더 이상 읽지도 않는 책들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도 않았고, 안내양 하면서 삥땅에 뒀다가 다른 버스 탈 때 마패처럼 내밀곤 하던 몇 년이 지난 대학생 회수권도 비로소 버릴 수 있었습니다. 16년 전 오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정문 앞에서부터 쫓기고 쫓기는 수박질 끝에 부산대학교 기계관 앞에서 마침내 하늘을 향해 오르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깃발을 보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16년 전 오늘 그렁그렁 눈물 매달고 선생님들을 지켜보던 그 아이들의 수천 마리 새들의 비상처럼 터져나오던 갈채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날 신용길 선생님이 형형한 눈빛으로 읽어가던 축시를 들은 뒤 정의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라 했습니다. 존재를 두고 떠나는 그 오죽한 순간에도 눈을 세상에 남겨 전교조 합법화의 그날을 보리라던 꼭 신용길 선생님의 현신 같았던 조직. 1500명의 선생들을 학생들마저 폭력혁명의 도구로 삼는 좌경용공 의식화 교사로 내몰고도 꺾을 수 없었던 조직. 학부모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 정문 밖으로 끌려나가던 선생님들을 울며 불며 따라오며 선생님들을 돌려달라고 목 놓아 울던 아이들을 가졌던 참 행복한 조직. 그 조직을 아이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이제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 인텔리스러운 방식의 구조조정이 교원 평가제입니다. 수백만 개의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 철도, 통신, 전력, 도로, 건설, 운송 다 휩쓸어버린 신자유주의자들의 오직 단 하나 마지막 남은 미션, 학교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비정규직이니 환영식도 없고 수시로 잘려나가니 환송식을 할 수도 없는 수많은 현장들. 아무도 노 젓는 법을 나누지 않고 친구의 노를 몰래 부러뜨려 놓아야 내가 강물을 건널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결국 그 강의 끝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망망대해로 이어져 혼자 탄 뗏목으로는 난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제일은행 노동자들이 잘릴 때 주택은행 노동자들은 시금치를 묻히거나 아이의 장난감을 고르는 일이 더 중요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잘릴 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부분 잔업을 하거나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잘릴 때 남성 노동자들은 이제 시집이나 가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형님들이 잘릴 때 동생들은 행님은 이자 낚시도 실컷 행기고 땡 잡았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했던 똑같은 말을 울면서 듣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머리에 총알이 박혔지만 아무도 자기가 그 대상이 되리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이 짜릿한 러시안 룰렛 게임. 이미 1300만 중에 840만이 비정규직이지만 아직도 내가 비정규직이 되리라는 걸 예상하지 않는, 이제는 자본과 노동의 전선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선이 돼버린 이 스릴 넘치는 치킨 게임. 급식 종사원, 당직 경비, 영양사, 사서, 각종 보조의 이름으로 불리는 학내 비정규직들에게 익숙해진 우리들은 머자나 하청교사,
영역 교사에게도 서서히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은 거기까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관리자거나 희생양이거나 두 종류만 키워내면 되는 학교에서 아무도 참 교육을 말하지 않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밀어내는 것도 자본이고, 이제 와서 아빠 힘내시라고 노래 불러주는 것도 자본이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하는데 당신이 아프면 큰일이라고 걱정해주는 것도 자본이고, 사고가 나면 남편보다 먼저 달려와 주는 것도 자본이고,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자본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자본은 이제 안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공평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영역이 그것들도 죽는다는 사실이었는데, 황 박사의 생명 연장의 꿈은 결국 자본 연장의 꿈이 될 것입니다. 상위 10%에 비해 하위 10%의 사망률이 5배가 높은 나라에서 노무현이가 보톡스 맞듯이 쌍꺼풀 수술하듯이 줄기세포 갈아 끼우고 죽지도 않고 러시아로 횡담도로 삽질하러 다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희 명예박사 사건, 일명 이명박 사건으로 존재감을 뿌듯하게 확인한 이건희하고 똑같은 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고문기술자 이근한 같은 것들을 아예 프레스로 찍어낼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벌써 소름이 끼칩니다. 동지 여러분,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때려잡던 소탕작전은 마무리됐습니까? 사립학교법 죽어라 반대하는 한나라당, 학생과 교사를 좌경과 건전으로 분리해 좌경 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좌경 교사를 감찰하라는 신선한 발상이 화수분처럼 샘솟아 오르는 교육인적 자원부 천성산에는 철도를 놓고 아이들의 머리에는 고속도로를 내서 살기 좋은 새마을을 만들고 싶어 환장을 한 아직도 건재한 수많은 이 땅의 박정희들. 진짜 일진은 그것들 아닙니까?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동료들 사이에 왕따를 조장하고 폭력으로 나와바리를 유지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일진들 아닙니까? 이 일진 세력들을 그대로 둔 채 교원 평가제가 시행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영악해지고 선생들은 알아서 비겁해질 겁니다. 아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선생들은 영혼을 잃어가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난 나른한 봄날의 내교시, 선생님께 첫사랑 이야기를 조르는 아이들도 더는 없을 테고, 그 아이들에게 진달래를 불러주는 친구 같은 선생님도 더는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첫사랑의 황홀한 꿈을 꾸는 아이들도 없을 테고, 선생님들은 더 이상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아닌 아파트 옥상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질 테고, 그때 우리는 아이들의 책상만이 아니라 옆자리 선생님의 빈 책상 위에도 하얀 국가꽃을 올려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여러분들, 나는 그 아이들을 답사 안아주고 싶어 다가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아이들, 그럼 어쩌시렵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밤새워 메일을 쓰는데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 보내기 대신 취소를 누르며 긴 밤을 서성거릴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 어쩌시렵니까? 쏟아내지지도 않고 내려놔지지도 않은 채 자갈처럼 굴러온 가슴을 헤집고 다니 결국에는 상처가 될 그 걷잡을 수 없는 사랑들을 다 어쩌고 사시렵니까? 권미영이라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때부터 홀어머니와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오빠와 어린 동생 둘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재주가 유난했던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혹시 아십니까? 음식만 잘 밟으면 되는 공순이가 그림 잘 그리는 저주를 받아 초등학교 6년 내내 게시판에 걸렸던 그림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미경이의 글 재주는 작업 시간에 빵 먹었다고 조장한테 터지고 온 날 굽이굽이 서러운 일기를 써내려가는데 밖엔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유서 같았던 일기장을 몇 권이나 남겨놓고 공장 옥상에서 고단하기만 했던 22살의 몸뚱이를 끝내 날렸던 미경이의 유서는 그러나 막상 짧기만 했습니다.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라고 왼쪽 팔뚝에 볼펜으로 비명처럼 새겨놓고 갔습니다. 미경이를 신용길 선생님의 바로 앞자리에 묻으면서 신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작가가려는 꿈을 꾸었으나 살아서는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던 미경이가 선생님 곁으로 갔습니다. 수만 벌의 옷을 만들었지만 단 한 벌의 주인도 될 수 없었던 미경이의 소원은 제비꽃 한복을 입어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부러진 22살 몸뚱이 여며서 그 옷을 수의로 입혀보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실 수는 없더라도 제비꽃 향기가 나는 아이가 있거들랑 시도 읊어주시고 문학도 가르쳐주시구려. 미영이 같은 아이들이 가진 꿈을 살아서 이룰 수 있는 무상교육, 전 그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동지 여러분, 16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 6월 10일 부산교사 결의대회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 깊은 곳에 묻어주오.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권미경의 왼쪽 팔뚝에 쓰인 유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와서 글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용서해 주세요.